네, 김 변호사님은 지금 종부세 때문에 한창 이슈인데 다들 뭐 종부세 관련해서 투자나 또는 뭐 시장 영향 얘기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종부세 한때 세금 피해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이런 분들 지금 뭐 어떤지 이런 그 뭐 틈새 상품 같은 경우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얘기 좀 주시겠어요?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종부세만 강화된 게 아니죠. 뭐 다른 세금들도 주택 가지신 분들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틈새 상품들이 좀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던가 뭐 신도시 상가 그리고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리고 일반적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틈새 상품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하셨는데 사실 이거 예견된 거죠. 주택 규제가 풀리면 이런 상품들이 제일 어려워지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거래가 좀 어려워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근데 반드시 뭐 이제 모든 뭐 이런 종류의 틈새 상품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지금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뭐 입지나 분양가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또 좋은 상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면 나중에 좋을 수도 괜찮은 상품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이게 원래 숙박시설이라서 주택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주택 대체제로 계속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건설사에서 분양을 많이 했고 실제로 분양 광고할 때도 막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남양주 별내역 근처 뭐 그런 데만 보시더라도 이제 그 일군 건설사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형태로 오피스텔, 생숙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뭐 이렇게 다 지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도 이제 생숙이 사실상 주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피가 굉장히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걸 이제 부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생숙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계도 기간을 뒀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0월에 끝나는 거죠. 계도 기간이. 그럼 그때까지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되거나 하신 분들은 숙박업 신고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상 주택으로 다 분양을 받으시고 이제 그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임차인을 다 맞춰서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택으로 사용이 안 되면 임차인 새롭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서 또 이번에 전세 사기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 이게 생숙이 매년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됐는데 매년 한 400동씩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정부에서도 사실 계도 기간 좀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계도 기간 연장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시더라도 나오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그 매도가 어려우면은 그 건설사들이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이걸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계약 해제나 뭐 취소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실 수도 있어요. 허위 광고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이제 이거 해제하고 싶다고 많이 오세요. 분양 계약을. 근데 이제 그 마침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 자재값 오르고 해서 공기가 계속 지연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입주 지연이 3개월 정도 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분양 계약 해제하고 싶다. 근데 입주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은 분양계약 해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거를 뭐 다른 데 재투자하시거나 했을 때 더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시고 이게 그 종부세 관련해서 조금 유리한 강점을 가진 게 재개발 투자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주택 같은 것들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시 가격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죠. 여러 채 갖고 계셔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것들은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개발 쪽 투자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재개발도 지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에도 이어져 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재개발이나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 데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은 좀 가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 도와드리는 일들 하는데 보면은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때도 당연히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거 분석해보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리셔가지고 좀 이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그 개발이 된다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 좀 옥석을 가리는 절차들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